여러분, 집값이 왜 기가 막힐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실거래 가격보다가 공시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실거래 가격보다가 공시가격이 더 비싸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집을 파는 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싸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충격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공시가격을 워낙 많이 올리기 때문에 뭐 17%, 19%씩 막 공시가격을 막 올렸잖아요. 올리기 때문에 언젠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공시가격이 더 실거래가보다 높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됐습니다. 잠실에서 84제곱미터는요. 공시가하고 시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공시가가 3,500만 원이 더 높습니다. 공시가가. 실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 할 일도 없고 저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서울 송파 잠실에서 84제곱미터 최고 거래가가 26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19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 8,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더 비쌉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공시가격을 그동안 많은 정부들이 안 올렸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게 세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수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막 들쭉날쭉 해버리면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요. 또 국민에게 세금을 적게 매긴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실거래가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둘 현실화 다 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84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최고 거래가는 2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가는 17억 9천5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시가는 18억 2천6백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기는 지금 4,100만 원 더 많은데요. 4,100만 원. 더 비싸죠. 4,100만 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작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공시가격은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집값은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더샵 센트럴시티 60제곱미터입니다. 최고가가 8억 7천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최근에 5억 5천만 원 반토막 났다고 난리 난 곳이 이곳인데요. 5억 5백만 원. 그런데 여기는요. 공시가가 5억 3,600만 원이에요. 3,100만 원이 더 비싸요. 3,100만 원이. 이게 인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서울만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수원에 보면 힐스테이트 용통 62제곱미터. 실제 공시가격은 5억 2,800만 원인데요. 10월 실거래가는 4억 5,700만 원이에요. 난리도 아니죠. 이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화성 청계동에 있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차이가 100만 원밖에 나진 않지만 앞으로 더 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공시가격은 10억 100만 원인데 실거래가는 1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세금 부담 이런 거 엄청나게 됩니다. 이 공시가격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60개 지표에 발용이 됩니다. 60개 지표에. 뭐 재산세를 내는 지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지표, 양도소득세를 내는 지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지표, 재건축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을 나타내는 지표, 뭐 토지 매수가를 산정하는 지표, 뭐 60가지나 돼 60가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돼요 이게요.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공시가가 높으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결국은 높은 집가, 높은 공시가에 지금 세금이 다 나오고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국민연금을 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유, 참 미치겠다. 그죠? 진짜 미치겠다.
제가 최악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악의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온 거예요. 예.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겠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조절을 해서 예, 이게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저지르 놓은 건 윤석열 정부가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기미가 안 보여. 참 그런 게 안타까워요. 예, 이게 여러분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 게 요즘 예, 이게 실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실무를 잘 알고 여러분들에게 실무를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된다는 건 예,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데 보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더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저는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4년 4월 10일이죠. 그때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다른 거는 다 빼고요. 다른 건 다 빼고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많이 발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예, 그것도 예, 이게 사회주의 전문가 말고요. 예, 시장주의자들이 많이 발탁이 돼서 예, 국회의원으로 많이 예,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우리 경제 참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처럼 가면 우리 경제 진짜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예, 경제에 리더가 없어요. 다 자기들 욕심만 강하지 이게 국민의 경제, 국민이 먹고 사는 거. 자기네들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게 좀 줄어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실물이 지금 무너지는데도 뭔가 큰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예.